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자기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명확한 이런 판단 기준이 있는가?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닙니다. 철이 형이 얘기한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있는가? 웨드부시의 목표 주가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듯이 나도 지금 이러한 계산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 가격 오른다고 막 좋아하고 가격 내린다고 무서워하고 가격 오른다고 좋아하고 가격 내린다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한 나만의 비전 안에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게 투자죠. 그게 아니고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에 거는 거는 카지노입니다.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명확하죠. 할인할 때가 기회다. 그럼 언제가 가장 할인할 때야?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할 때가 가장 할인할 때입니다. 생각해봐요. 모두가 포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괴로워할 때, 멘탈이 전부 다 댓글에 전부 안 좋은 소리만 달릴 때, 그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때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장 낮아져 있는 때라는 겁니다. 제가 가격은 뭐라 그랬죠? 가격은 사회적 합의치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치입니다. 테슬라라는 주식이 돈을 머금고 있는 거 아니죠. 테슬라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딜을 외치는 가격, 합의치가 가격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이 그 돈을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괴로워하고 우는 소리하고 멘탈이 전부 다 욕만 달릴 때 그때는 언제예요? 시장이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합의치가 가장 하락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자산 가격이 가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게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정확히는 미래 내재 가치의 현재 환산 가격이죠. 이게 본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변동될 수가 있어요. 대중도 없고요. 예측도 못합니다. 가끔은 그 자산의 미래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때도 있고 가끔은 그 자산의 미래 가치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어떤 때냐?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고 욕하는 지금 이 채팅창에도 안 좋은 댓글만 엄청나게 달리는 이때는 어떤 때다? 같이 절하되어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합의치가 최하로 내려와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계 최고의 그 부자 가문이라고 하죠. 로스차일드의 이제 선조격인 베이런 로스차일드가 남긴 명언. 거리에 피가 낭자하면, 선열이 낭자해지면 그때가 사야 할 때다. 그 피가 심지어 당신 자신의 피일지라도. 실제로 이 베이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그 나폴레옹과의 워터루 전쟁이라고 유명하죠. 그 이후에 공황이 왔을 때 그때 자산을 많이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1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거리에 피가 낭자해질 때가 사야 할 때다. 그때 사람들은 다 도망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오히려 사야 할 때다. 앞에서도 제가 중간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평균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사람들이 다 헐값에 내던졌기 때문이에요. 중간선거 이전에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가 중간선거 이후로는 훨씬 좋았어요. 그거는 중간선거 전에 사람들이 헐값에 다 팔았으니까. 그럼 그때 헐값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결국 가격은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헐값에 다 팔았으니 그 이후로는 훨씬 큰 상승을 얻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리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다 돈 싸들고 은행 간다 이러죠. 지금 요 시기인데 사람들은 다 돈 싸들고 은행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와요? 요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할 때는 도망을 가고 가격을 덤탱이 씌울 때는 와서 사는 거야. 돈 싸들고 와서. 반대로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이게 정확히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표로 치면은 내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은 아마 역대급의 약세장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보면 언제나 그럴 때가 기회였습니다. 2008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 2년 전에 팬데믹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022년이 최고의 기회였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쉬운 방법,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사실 반쯤은 쓸모가 없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중간선거, 금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다 예측이지. 무의미한 짓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다. 가장 장기적인 추세에 베팅을 해라. 시간의 지평을 길게 잡고 장기적인 추세에 베팅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내재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많이 할인되어 있는 안전마진이 높은 자산을 사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뉴스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특히나 가격에는 절대로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격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이 빨간 선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긴 타임라인으로 가져가라. 시간의 지평을 넓게 잡고 좋은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가면 가격은 가치로 수렴한다. 이 개념을 반드시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나 처음에 나도 장투할 수 있을 거다. 부자 될 수 있을 거다. 뭐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가격의 변동이 없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누구나 요 가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미래 가치와 현재 시장이 얘기하는 가치가 똑같으니까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통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그 장기 투자를 성공하는 소수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은 누구나 어렵고 힘듭니다. 당연해요. 쉬운 일 중에 대단한 일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소수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다.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다. 여러분 그 희대의 명언 중에 하나죠.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할 때 했던 연설 중에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으면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이거 쉬울 줄 알았어요? 쉬웠으면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어렵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어렵기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들여라? 투자를 하면 변동성은 그냥 일상과 같은 겁니다. 숨 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가장 변동이 적은 현금성 자산인 채권조차 올해 1년 동안 20%가 하락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보다 변동이 높은 자산들은 변동이 훨씬 큽니다.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은 그냥 일상이에요. 이거에 1위 1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년 가치가 7.5%씩 하락하는 현금을 그냥 들고 큰 배에서 안정적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방법뿐입니다. 그게 싫어서 구명적으로 옮겨 타기를 했다면 파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달에 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소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보면은 그 꼭 먼저 죽는 사람들 있죠.
먼저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다 뭡니까? 꼭 요령 부리는 사람들, 하지 말란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제일 먼저 이제 가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에서 그 제일 먼저 가시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려운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부자는 소수예요. 투자로 부자 되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어려운 길임을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어려운 길임을 알고 선택을 했으면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 변동성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길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은 뭐다?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으면은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연습을 하면은 잘 타지듯이 악기도 연습을 하면 잘 쳐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연습하면 무조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네, 투자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